안양시에 사는 40세 이미령 씨의 이야기입니다. 13년. 저는 13년 동안 착한 아내로 살았습니다. 남편 민관과 초등학교 6학년 딸 하나.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딸의 도시락을 싸고 남편이 출근하는 걸 배웅했습니다. 남편은 현관문을 나서며 오늘 회식이 있어서 늦을 거야 라고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나 남편의 휴대폰이 식탁 위에 놓여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회사에 갖다 줘야 하나? 그때 카톡 알림이 떴습니다. 유진 오빠, 어제 호텔 너무 좋았어요. 다음엔 더 좋은 데 가요.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유진, 남편 회사의 32살 후배. 회식 자리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 쉽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민관 자기야, 어제 너무 좋았어. 오늘 밤에도 만나자. 유진 오빠가 사준 가방 진짜 예뻐요. 사진 찍어서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민관 내 여자 예쁘게 꾸며줘야지. 다음엔 목걸이 사줄게. 수백 개의 메시지가 스크롤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사진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유진의 허리를 감싸고 찍은 셀카. 호텔 침대에서 찍은 사진.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그날 밤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습니다. 딸에게 웃어주고 휴대폰을 찾으러 돌아온 남편에게도 아무렇지 않게 건넸습니다. 여보, 이거 식탁에 놓고 갔더라. 아, 고마워. 남편은 웃으며 받아갔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진짜 괴물이구나. 그날 밤 딸이 잠든 후,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검색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3일 후, 저는 처음으로 법률사무소 문을 열었습니다. 정말 이혼을 하는 게 맞을까? 딸은 어떡하지? 수없이 고민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과는 살 수 없었습니다. 접수대를 지나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문을 열자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혜준 변호사입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이야기를 떨리는 목소리로 꺼냈습니다. 남편의 외도, 증거들, 그리고 13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진 기분. 권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한마디 끊지 않고 들어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엔 동정이 아닌 진심 어린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정말 힘드시겠어요. 하지만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상담이 끝날 무렵 권 변호사는 상담료를 말했습니다. 착수금은 30만 원이고요. 성공 보수는 30만 원? 검색해보니 보통 100만 원은 넘던데? 제가 의아해하자 혜준 변호사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요즘 이벤트 기간이라서 할인해드리는 겁니다. 그의 귓볼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거짓말이구나. 이상했지만 나쁜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 더 오셔서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증거를 더 확보하셔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친절하지? 변호사도 할인 이벤트를 하나? 그리고 그날 밤 며칠 만에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저는 권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때마다 새로운 증거들을 가져갔습니다.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 GPS 기록, 녹음 파일. 미령 씨, 정말 잘하고 계세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혜준 변호사의 칭찬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조사하면 할수록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남편이 유진에게 산 명품 가방 가격 350만 원. 제가 마트에서 한참을 고민하며 장을 보던 그 돈으로 남편은
다른 여자에게 고가의 선물을 사줬습니다. 호텔 영수증도 여러 장 찾아냈습니다. 강릉, 부산, 제주도. 나랑은 10년 넘게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안 갔으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남편의 회사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이건 횡령이잖아. 회사 돈으로 유진과 데이트를 했던 거였습니다. 이 증거를 해준 변호사에게 보여주자 그는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건 결정적입니다. 이혼뿐만 아니라 형사고발도 가능해요. 정말요? 네. 미령 씨, 이제 준비 끝났습니다. 그의 말에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끝낼 수 있구나. 상담을 거듭할수록 저는 권 변호사에게 이상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들어줄 때마다 진심으로 화내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정말 제 편인 것처럼요. 미령 씨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미령 씨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미령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 말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에게서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상담이 끝나고 사무실을 나서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습니다. 우산 없으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권 변호사가 자신의 우산을 가져와 제 머리 위에 씌워주었습니다. 제가 정류장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바쁘실 텐데.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우산 아래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빗소리만 가득한 거리. 그의 어깨가 젖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우산을 내 쪽으로 더 기울이고 있구나. 그 따뜻한 배려를 느낀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힘드시죠? 괜찮아요. 제가 확실히 도와드릴게요. 그의 손이 제 어깨를 가볍게 감쌌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오랜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걸까? 아니,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에게 끌리고 있다는 걸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얘기 좀 해. 왜? 무슨 일이야? 남편은 태연하게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증거 파일을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랑 만나는 거 다 알아. 우리 이혼해.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미령아. 호텔 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 문자 메시지, 사진. 다 있어. 그리고 회사 돈 횡령한 것까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순간 정신이 나갔던 거야. 유진이가 먼저 유혹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예전의 저였다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떠났습니다. 싫어. 난 당신이랑 더 이상 못 살아. 미령아, 하나 생각 좀 해봐. 우리 딸은 어떡하고. 하나를 그렇게 생각했으면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딸은 내가 키울 거야. 당신은 양육비나 제대로 내.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남편은 제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이상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너, 달라졌어. 예전의 미령이가 아니야. 당연하지. 당신한테 속고 살 만큼 바보는 아니거든. 너, 뒤에 누구라도 있어? 뭘 믿고 이렇게 이혼을 쉽게 하자고 덤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니면 이렇게 당당할 리가 없어. 너 누구 만난 거 맞지? 남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설마 눈치챈 건가? 3일 후 남편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사진 몇 장을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저와 권 변호사가 카페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사진. 같이 정류장까지 걷는 사진. 이건 뭔데? 이래놓고 나한테 바람 피운 걸 따져?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변호사와 의뢰인일 뿐이야. 변호사? 이혼 변호사를 몰래 만나면서 나한테 증거를 모았다고? 그리고 이 사진들 좀 봐.
이게 변호사랑 의뢰인 사이야? 남편은 비웃었습니다. 이혼? 절대 안 해줘. 내가 바람 피운 거 딸한테 다 말할 거야. 엄마가 다른 남자 만나서 아빠랑 헤어지고 너랑도 갈라놓으려고 한다라고. 아니야. 권 변호사를 만난 건 당신 바람을 알고 나서 상담 받으러 가서야. 그리고 바람 같은 거 피우지도 않았어. 증거 있어? 법적으로는 내가 다른 남자 만난 게 먼저일 수도 있지. 그럼 넌 유책 배우자야. 저는 무너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떨리는 손으로 권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어떡하죠? 전화 너머 해준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령 씨, 죄송합니다. 제가 선을 넘었습니다. 네, 의뢰인과의 사적인 관계는 변호사 윤리 위반입니다. 제가 이 사건을 더 맡을 수 없게 됐습니다.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저는요? 다른 변호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권 변호사마저 이제 모든 게 끝난 건가?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3년간 착한 아내로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권 변호사가 소개해준 여성 변호사를 만났고 새로운 전략을 짰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접 유진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조용한 카페. 유진은 여전히 명품 가방을 메고 나타났습니다. 뭐 하자는 거예요, 아줌마? 간단해요. 당신이 내 남편한테서 받은 돈 전부 토해내고 관계를 끊어요. 왜 내가 그래야 하는데요? 저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건 장민관이 회사 법인카드로 당신한테 쓴 내역이에요. 횡령죄. 고발하면 장민관은 감옥 가요. 그리고 당신도 공범으로 조사받겠죠. 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나는 모르는 일이에요. 몰랐든 알았든 증거는 있어요. 그리고 이 증거를 장민관 회사에 제출하면 장민관은 해고당하고 당신도 회사에서 쫓겨나겠죠. 아, 아줌마. 제발 관계 끊어요. 지금 당장. 그리고 받은 선물 값어치만큼 돌려줘요. 그럼 이 증거는 묻어줄게요.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민관에게 이별 문자를 보냈습니다. 유진 오빠,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죄송해요. 됐어요. 이제 가세요. 유진이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장민관 차례야. 법정은 냉정했습니다. 민관의 횡령 증거, 외도 증거, 모든 것이 명백했습니다. 판사는 저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산분할 70%, 양육권, 그리고 위자료 5천만 원. 법정을 나서며 저는 손가락에서 결혼 반지를 빼냈습니다. 13년간 제 손가락을 옥죄던 그 반지를 법원 앞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제 자유야.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딸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접었던 꿈, 패션 디자인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학원에 다니고 스케치를 하고 작은 옷을 만들어 보는 시간들. 13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위해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진짜 예뻐졌어. 왜 이렇게 자주 웃어? 그래. 엄마가 지금 행복해서 그런가 봐. 엄마 행복한 거 보니까 나도 좋아. 딸이 제 팔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그날 저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미령 씨, 저 권혜준입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권 변호사님? 6개월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변호사 윤리를 어겼다는 것도 알고 미령 씨를 힘들게 만들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제 마음만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미령 씨를 처음 만난 그날부터 저는 당신에게 끌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미령 씨의 이혼도 끝났고
저도 더 이상 변호사 마이너스 의뢰인 관계가 아니니까 제 마음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미령 씨, 저를 만나주시겠습니까? 제대로 된 데이트 한 번만이라도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혜준 씨, 저도 보고 싶었어요. 정말요? 네. 그동안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그럼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기다릴게요. 다음 날 오후 약속 장소인 한강공원. 멀리서 혜준 씨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손에는 빨간 장미 꽃다발을. 미령 씨, 혜준 씨. 그는 제 앞에 서서 꽃을 건넸습니다. 당신을 정식으로 좋아한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저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꽃을 받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좋아요. 40대의 새 출발.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이 가장 적기였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되찾았고 진짜 사랑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행복해질 차례였습니다. 미령 씨는 용기 있는 선택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40대, 50대, 60대. 나이는 숫자일 뿐이죠. 언제든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미령 씨처럼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지금 고민 중이신 일이 있으신가요? 미령 씨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편하게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 서로를 응원하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온의 사랑 아픔 대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